토마스코 영양사 나디아입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 지금 넌 누구니 시리즈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요런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이어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시 있었고, 그래서 이세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나눠서 설명이 들어갔고, 요번에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들 배웠던 어떤 앞에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날씨나 온도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 유명한 비인칭 주어도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나타내는 이 또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걸 선생님 보여줬고, 지문 안에서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나타내는 이시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이어서 이시 또 어떻게도 쓰이는지 볼게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주어, 가목적어, 그리고 강조구문. 그죠? 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문법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쓸게요. 뭐 안 그러면은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해 줄 거고요. 일단은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는 이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뻔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 It's true that blah blah 이렇게 돼 있어요. 뻔합니다. It is나 it was로 시작한 다음에 형용사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that하고 문장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뻔한 거죠. 가주어, 진주어 그거예요. 가짜 주어 역할을 이시하고 진짜로 해석되는 뭐 이런 말은 너무나 저거 하지만 진짜로 해석되는 주어 부분은 뒤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긴 내용의 어떤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일 경우에는 대놓고 문장이 오는 거고, 그냥 동사로 시작하는 어떤 간단한 구조일 때는 투벌브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It's true that employment in manufacturing in the U.S. has been dropping for many years.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건 사실인데 그게 뭐가 사실이냐면 제조업의 어떤 취업률, 고용률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년 동안 떨어져 왔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문장은 조금 해석을 들어가면 선생님은 해석을 많이 해주면서 해석하는 방법까지도 계속 가르쳐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끊어읽기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읽는 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But that's not primarily due to foreigners taking their jobs라고 돼 있죠. 하지만 그건 주요하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외국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이냐면 그런 직업을 택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조업에서 취업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게 어떤 그 직업을 택하는 외국인들 때문은 아니다. 요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문장을 보면서도 필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느낌을 받으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요 구조 이제 잊지 말고요. 근데 요 구조 말고 요런 구조도 있어요. 요것도 하나 알려줄게요. It is나 it was로 시작한 다음에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명사를 대놓고 문장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명사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죠. 어려운 문법 용어로는 동격의 대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말을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 외워서 시험에 써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냥 it is나 it was로 시작한 다음에 형용사나 추상명사 같은 게 나오고 that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것은 뭔데 그 내용이 이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갈게요. Sometimes people make it difficult for others to tell them the truth. 여기까지 일단 해석해 볼게요. 자, 가끔씩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근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요걸 보여주려고요. 자 아까의 구조하고 요 구조는 이제 당연히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 부분에 it이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해석할 때 목적점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근데 그것이 뭔데 하고 뒤에서 막 풀어주면 됩니다. 뻔한 구조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자 여기에 또 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친구들이 이 댐이 도대체 누구 댐이야? 막 이러고 또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떤 앞에 나온 부분을 대신하는 그런 대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그냥 앞에 나온 명사로 받아치는 게 좋아요. 해석할 때는. 그래야 문제풀이 할 때 좋아요. 자,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뭐 어떤 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they respond rudely or emotionally to people who tell the truth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도 people,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이야. 누구한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이거. to tell them the truth 하는 그 others한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뭐 또는 예전에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그 가주어 가목적어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자, 강조 구문 좀 볼게요. It is positive connections between people that are a source of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걸 좀 보여줄게요. 사실은 이 구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it is로 시작하고 있고 가운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된 놓고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강조 구문은 이렇게 돼요. 이 가운데 it is나 it was 하고 대 사이에 있는 이 강조한 부분이 뒤에 내용에 들어가서 뒤에 내용이 완벽한 문장이 되면 그건 강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조 구문임을 눈치챘다면 바로 강조 구문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훨씬 빠르겠죠. 자,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 it is나 it was 하고 대 사이에 나오는 그 true나 그러니까 형용사나 그 추상명사 그런 명사가 추상명사가 뒤에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강조구문 구조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든지 아니면 그 추상명사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뭐 동격의 대 그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합쳐서 그래서 선생님이 넌 누구니? 바로 그냥 합쳐서 다 한 번에 알려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바로 이 문장이 여기에 주어 부분에 들어가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구나. 그럼 강조 구문이니까 바로 강조 구문처럼 해석을 해보면 그건 바로 이거다 이거죠. 긍정적인 연결, 사람들 사이에 바로 그거다. 뭐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행복, 건강의 원천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굳이 글 쓰는 이가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렇고 수능을 볼 때도 그렇고 공인 영어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요거는 좀 핵심적으로 내가 봐야겠구나.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둬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간단히 문장으로 살펴봤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첫 번째 영상 때처럼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지문으로 좀 한번 우리가 다가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인데 선생님은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목적어 부분으로 이렇게 좀 뽑아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아까 말한 강조 구문에서 뽑아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너무나 이제 눈에 아까처럼 보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노원으로 시작하는 조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목적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문제 접근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겠습니다. No one can overestimate the grave consequence of soaring population of senior citizens. 이거는 이 문장 뭐 끊을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쭉쭉 가면 되는 거네요. 지금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부분이 그냥 오브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죠. 오브로 그리고 또 요것도 팁으로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오브에 대한 해석은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뒤에 거에 대한 앞에 거라고 해석을 할 때도 뭐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또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오브가 나란히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묶어서 그냥 해석해 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자, 아무도 과대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정어가 문장 안에 한 번만 있으면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쉬워요. 꼭 뭐 어떤 누구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부정어가 한 번만 있으면 다시 한번 그냥 부정문으로 간단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과대평가할 수 없다. 과대평가할 수 없다. 어떤 내용을? 자, 치솟는 인구수인데 그게 뭐야? 노령계층의 치솟는 인구수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브로 연결된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묶어서 가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치솟는 인구수인데 뭐? 노년계층의 치솟는 인구수에 대한 그런 중대한 결과를 어떤 누구도 과대평가할 순 없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자까지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now more and more elderly people find it difficult to lead a decent life due mainly to financial hardship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더 많은 다요 이거예요. 이거.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문장 구조는 아까는 senior citizens라고 하고 요번에는 elderly people로 지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노년계층이에요. 노년층이에요. 노년층의 어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의 분들이 뭘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것이 어렵대요. 자, find도 마찬가지죠. 찾다, 발견하다라고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알다, 생각하다로 바꿔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뭘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된 거냐면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적절한 삶을 이끄는 것, 적절한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뭐 때문에? 주로 뭐 때문에? financial hardship이니까 주로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타동사 뒤에 it 놓고 여기에 형용사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투벌브 구조가 나오면 대부분은 다 또는 투벌브로 안 하고 that 놓고 문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목적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it을 그냥 그것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이 뭔데?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단락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고 한 이유는 뒤이어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단락인 거죠. 계속해서 선생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대비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잡는 거니까 이런 어떤 시험풀이도 있다, 문제풀이도 있다 이런 걸 알려줄게요.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After an event, 어떤 일, 사건 이후에 all one house, 뒤까지 갑시다. 이까지 갑시다. Our memories of 이까지 갈게요. 자, 어떤 일이나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것은 원이라는 단어도 1, 2, 3, 4 할 때 그 원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이 원이 앞에 나온 어떤 불특정한 명사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냥 어떤 사람 그냥 아무나 사람 중에 한 명을 가리킬 때도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갖는 모든 것, 오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그것에 대한 메모리다라는 거죠. 오브에 대한 해석 방금 전에 했지만 여기서도 그것에 대한, 뭐뭐에 대한, 뒤에 거에 대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메모리들인데 그것이 뭐야? 아까 우리가
요거는 첫 번째 영상에서 배웠던 그 이신 거죠.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일, 사건에 대한 기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뒤 이어서 가볼게요. Because most ways expect a desired outcome이라고 돼 있네요. 요것도 문장 끊어서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기다림들은 바람직한 결과물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It is the memory of the outcome that 하고 dominates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it is 하고 어떤 중간에 뭐 나오고 that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간 부분을 뒷부분에 합쳐서 완전한 문장이 되면 그건 강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죠. The memory of the outcome dominates.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라는 거죠. 강조 구문이라는 거죠. 자, 강조 구문이라는 게 보였다면 바로 강조 구문처럼 해석해주면 좋아요. 아, 그건 바로 뭐다? 결과물에 대한 기억이다. 그게 바로 뭐다?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뒤에 것까지 하면 not the intermediate component까지 일단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아니다. 중간중간에 있던 그런 요소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 말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기억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죠. 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If the overall outcome is pleasurable enough, any unpleasantness suffered along the way is minimized라고 해석이 되네요. 끝나고 있네요. 만약에 그 전체적인 결과물이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충분히 즐거웠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 불쾌함 또는 어떤 안 좋은 감정. 근데 그 안 좋은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그 중간중간에서 받았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받았던 어떤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받았던 그런 안 좋은 감정, 불쾌감 이런 것들은 is minimized. 최소화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뒤에 문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 강조 구문을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핵심은 요거가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굳이 강조 구문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죠? 한마디로 이 단락에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건 거죠. 한마디로 모든 일,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을 지배하는 건 다 outcome. 결과물에 대한 기억이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좋았다면 그 모든 일이 다 그냥 좋게 지배가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안 좋게 당연히 지배가 된다는 거겠죠. 이거를 말하고자 해서 강조 구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 구문은 어떻게 생겼다? It is나 it was로 시작한 다음에 여기에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대놓고 다 그 강조 부분 뺀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면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뒤에서 완벽하게 문장이 되면 그건 강조 구문이다 라고 했고, 아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경우나 또는 추상 명사 놓고 that으로 푸는 그 구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헷갈리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거는 앞에 나온 형용사나 추상 명사가 뒤에 들어갈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석을 하고 문제풀이에 접근을 하면은 아마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세 대한 준비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질문을 많이 한 순서대로 계속해서 시리즈를 제작할 것입니다. 자,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See you next class. Bye.